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있는 그대로의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당으로서의 예우를 해주거나 예의 있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제를 기점으로 점점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또 자동 폐기됐습니다. 한 번 겪는 일이 아니어서 그리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부결까지 역사가 기록하는 순간이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진실 은폐 공범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입니다.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은 젊은 장병에 대해 또 그의 유족들에 대해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순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를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법의 가치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그러지 않았다는 투로 말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라는 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연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가혹하게, 윤석열에게는 관대하게, 이것이 법치주의와 헌법을 가치로 내세웠던 윤석열의 나라였던가? 특히 김건희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도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쟁의 수준이 될 수 없는 수준이며 사안의 성격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야 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만 만나면 기세등등했던 검찰의 수사는 김건희만 만나면 꼬랑지를 내리게 되고 온갖 해괴하기 짝이 없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무혐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혹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수사기관, 권력기관, 국가기관에 한자리 하고 있는 간신배들과 거기에 동조하고 똘똘 뭉친 국민의힘 100여 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역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국민을 외치지만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과 민생 살리기는 뒷전이고 그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하이에나들. 논리와 합리와 법리를 강조하며 마치 대단한 결정이나 하신들 특검법을 비판하지만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부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집권 여당이 언제까지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실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집권 여당과 대통령, 김건희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사법적 무게 역시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빗물은 바위를 뚫는 법, 진실은 느리고 더디게 다가와도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특검법이 될 때까지 관철하는 끈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뉴스. 아침부터 또 이준석이네요. 이준석 의원 얘기가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이준석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줄기차게 아주 일관성 있게 내 기억은 틀리지 않는다. 내 말이 다 맞다. 요렇게 항상 주장을 하시죠. 주장을 하시는데요. 자, 칠불사 측. 자, 칠불사. 스님들이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님. 칠불사. 그런 적 없다. 이럴 때는 여기 짤이 이제 등장해야 됩니다.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예. 이제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스님과의 진실 공방을 또 우리 이준석 의원이 하셔야 되는 건가? 기사 내용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남 하동 칠불사 측이요. 주지 스님이 이준석 의원에게 식수를 부탁한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어. 그런 적은 없어. 주지 스님이 이준석 의원에게 식수를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준석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 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예? 아니, 이제는 우리가 의원님을 믿어야 돼, 종교인을 믿어야 돼. 의원님을 믿어야 돼, 명태균을 믿어야 돼 해서 의원님을 믿어야 돼, 이제는 예, 저는 우리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의원께서 그 새벽에 오셔서 예, 기념식수를 갑자기 심으시길래 제가 심으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심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요렇게 스님께서 부인을 하신 거죠.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칠불사 관계자 등은 이같이 전하면서 주지 스님은 지난 3월 1일 오전 1시경에 명태균, 김영선, 이준석 의원의 차담 자리를 마련해주고 짧게 담소하고 나서 나왔다. 한 관계자는 오전 4시경에는 주지 스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현장에 없었다. 사진을 찍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 의원님보다는 목탁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야? 또 거짓말한 거야? 벚꽃이 유명한 동네라 벚꽃 개화기가 끝나면 절 안에 140여 개의 홍매화를 심는데 참석자들이 먼저 만남을 기념할 만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왔고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답하며 묘목의 위치를 알려주었던 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이것은 새벽 4시에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좀 심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 칠불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참석자들이 나 여기 온 거 기념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 라고 했으니 그럼 뭐 기념식수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알려준 것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심으라고 한 적은 없는데 심는 방법은 있다. 뭐 절반 정도. 난 근데 또 요 내용 가지고 아마 정신승리 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요거 보고 또 이제 뭐다? 정신승리를 오지게 할 거다. 아마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거 봐라. 주지 스님이 이거 기념식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상 심으라고 판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러고 정신승리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봐도 이제 비디오야. 무슨 얘기를 해도 그분의 말이 항상 더 앞서가기 때문에 아니 난 그분들은 아마 예수님이나 부처님보다 우리 이준석 의원님의 말이 더 우선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제가 밑줄 친 요 장면을 보고 또 그럴 거야. 역시 이 대표 말이 맞았네. 정신들 차려. 내가 니네 참
안타깝다. 어쨌든 자 봅시다. 더 가보죠. 모두 간절해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난처해졌다. 아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어떤 논란에 휩싸이거나 그리고 이 칠불사 자체가 언급이 많이 되는 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실제 불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인데 뭐 무속 논란이나 이런 게 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칠불사는 좀 불쾌할 수 있죠. 회동에 참석자들로부터 공양을 받은 일도 없다. 좋은 마음으로 마련했는데 무속 논란에 휩쓸려서 속상하다라고 칠불사 관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에 했던 이준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홍매화 식수 논란이 명시의 SNS 사진,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으로 이제 불거지니까, 예, 요 사진으로 이제 불거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 식수를 부탁한다면서 나무를 준비해 놓았다. 차 앞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을 뿐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 이제 요런 주장이었죠. 네. 이준석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칠불사 경내에 심었으니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식수할 당시 10여 명이 있었고 승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이어 칠불사의 부탁을 받아 간 것이기 때문에 공양이랄 게 없었다. 공양 부분은 어쨌든 팩책이 됐는데 요 앞에 부분을 보면 자 칠불사 경내에 심었으니까 이건 스님이 허락한 거 아니냐. 그리고 기념식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지 스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식수가 허락된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심으려고 했는데 승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 한 명이 스님인 줄 알았다. 야, 역시 이 대표가 맞았네. 팩트의 이준석. 이라고 지금쯤 박수치고 있겠죠? 뻔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틀 전에 시방쇼에서 신인규 변호사와 저와 얘기했지만 이거는 비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필요 없어. 잊지 말자 공천 개입. 잊지 말자 김건희. 잊지 말자 공천 개입. 이거지. 요런 이제 그 진실 공방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냥 마일리지 정도 쌓았다. 그 이준석 의심 마일리지 정도 많은 분들에게 그냥 이준석 의심 마일리지를 쌓는 단계일 뿐이다. 근데 칠불사는 어쨌든 주지 스님이 심으라고 한 적도 없고 칠불사 측에서도 오피셜화한 적은 없다. 다만 이 기념 식수를 해서 본인들이 칠불사를 찾았다라는 거를 기념하는 방법은 있다. 그리고 어쨌든 땅 파가지고 심는 거는 저는 칠불사 측에 허용이 있었다. 허락은 있었다. 근데 먼저 선 제안해서 그렇다면 제발 그 두 분이 크게 되실 분이니까 그 우리 천하람 후보님과 이준석 후보님께서 크게 되실 분이니까 우리 칠불사의 기념식수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먼저 제안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얼마나 이 사태의 대단한 본질이겠냐?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요. 다만 뭐랄까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이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한 진실 공방이 여러 갈래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저 이 내용이 오늘 한국경제에 떡하니 떠 있길래, 예, 떡하니 이제 뭐 떠 있길래 아무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뭐 아주 뭐랄까 예, 요 사진은 이제 길이길이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사진이 되어버렸지만 그런 사진이 되어버렸지만 따끈따끈한 오늘 오전 7시에 조간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예, 한국경제 지면신문에 실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고요. 인터넷판으로 먼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기사 저기 출고 시간이 오전 7시 1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떡하니 올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거 과거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요게 지금
주진우 라이브 때 나왔던 내용 그 이준석과 명태균의 그 의견 차이점 그거를 좀 정리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요것만 정리하고 갈게. 자, 이준석 측에서는 그동안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김영선이 일단 그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식이었고 누구든지 다 만나게 된다. 그리고 또 5선이시고 예의상 갈 수밖에 없는 김영선 의원이 불러서 갔고 뭐가 있다고 하니까 가긴 갔겠죠. 근데 비례 제의를 하니까 단칼에 거절하고 오려고 하는데 뭐 나무는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 이제 이거였어요. 예. 앞에 명태균과 주지수님이 있었다라는 식의 발언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측 주장은 당시에 7불사 회동은 김영선이 오라고 해서 간 거고 5선이라서 예의상 갔다. 뭐 김영선 측 내지는 뭐 명태균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냥 얘기할게요. 김영선이나 명태균이나 난 이제 한 몸이라고 생각해. 예, 이제 한 몸이지 뭐. 그러니까 명태균이나 김영선이나 한 몸인데 어쨌든 오라고 해서 왔고 5선이라 예의상 갔고 얘기를 들어보려 갔고 총선 즈음에는 참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니까 뭐 듣는 거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근데 거기서 비례를 제의를 하니까 단칼에 거절했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 요게 이제 이준석 측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주진우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첫 번째. 김영선 컷오프 됐다는 소식을 듣고 화나서 이준석은 내가 불러서 왔다. 뭐 명태균 주장은 자기가 불렀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명태균이 부르거나 김영선이 부르거나 나 그거 본질 아니라고 봐요. 예, 본질 아닙니다. 그냥 뭐 오라고 했는데 간 거예요. 네. 명태균이든 김영선이든 근데 어쨌든 명태균은 김영선의 컷오프 소식을 듣고 나서 빡쳐서 자기가 이준석을 불렀다는 거예요. 명태균 주장은 그럽니다. 주진우 라이브를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비례 제의는 명태균이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영선은 그냥 내 바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김영선은 내 쫄자야. 내 종이야. 김영선이 무슨 권한이 있어. 내가 가라면 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명태균은 항상 모든 주장을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은 나야. 이런 식의 주장이죠. 그래서 주진우 라이브를 보면 김영선 컷오프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준석은 내가 불러서 왔다. 그래 뭐 어쨌든 이준석보다 네가 위에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가 봐요. 모르겠어. 그럼 중요하지도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공천 개입이야. 비례 제의는 내가 했고 개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김영선이 안 한다고 해서 아마도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해서 파토가 났다. 이건 명태균 주장입니다. 그리고 매화는 이준석 잘 되라고 내가 심으라고 했다. 우주의 중심은 다 명태균이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명태균의 주장이 약간 이렇게 slightly 조금 약간 얇게 좀 차이가 난다. 요거 여러분들 좀 부분적으로 파트가 약간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심으라고 한 주체도 명태균은 내가 심으라고 했다. 준석이는 내가 부르면 오는 애야. 내가 하라고 하면 하는 애야. 이거를 어필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준석 의원께서는 뭐 이제 어쨌든 현직 의원이시고 주체적이신 인물이니까 자신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인데 누가 나에게 감히 이런 약간 온도가 있는 분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요 배경을 일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 보도를 보시면 7불사는 어쨌든 기념식수를 먼저 제안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잊지 말자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예? 당무 개입. 김건희라는 민간인과 명태균이라는 민간인이 죄송한데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며 심지어 텔레그램 내용 공개됐죠. 단수면 나 역시 좋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뭔데 그런 의견을 민간인인 명태균과 나누느냐. 그래 의견 제시 정도다. 그리고 선거의 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의견 개진 정도고 선의의 조언이고 그랬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을 다 보고 나서도 명태균의 주장만 우리가 따와서 보더라도 이미 공천 개입이라는 건
밑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거든. 김건희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공당에 그리고 대선에 실제 개입을 하거나 총선에 개입을 해서 뭔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마당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싶은 걸까요? 명태균의 황급폰과 캐비넷이 열리면 다칠 사람이 너무 여럿이고 범보수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까봐 그게 두려운 걸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 진심으로. 이건 상식 아니에요? 이거를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죄송한데 어디 가가지고 혼자 무슨 뭐 키보드 워리어 하고 있는 그런 애들 이제 답답한 게 아무리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이걸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지적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뭔가 어떤 그 우리 뇌 안에 공감하는 그 저기 부분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 아무튼 전두엽 어디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쪽 부분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난 너무 심각한데 난 이미 JTBC의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될 때부터 야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민간인들끼리 공당의 선거에 어느 지역에 단수면 뭐가 좋고 기본 전략은 경선인데 그게 무슨 원칙처럼 막 김건희가 그래도 경선을 기본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공정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에? 아까 한민수도 얘기했잖아요. 박영식도 얘기했잖아. 이거를 권양숙이 했다고 치자. 김정숙이 했다고 치자. 에? 지금쯤 탄핵하자고 날릴걸? 광화문에 태극기가 나부낄 겁니다. 태극기 집회가 열릴 거라고. 청와대 앞에, 광화문 앞에, 시청 앞에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태극기가 펄럭일 거라고.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어르신들 잘한다고 봐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 민간인들끼리 에? 공천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면서 텔레그램 의견을 나누고 그것이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져야만 공천 개입이 아니라니까.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공천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아야만 그것이 성공한 공천이 되어야만 공천 개입인 거예요? 아니라니까? 박근혜는 그럼 왜 감옥을 갔어? 여론조사 2번 돌렸는데. 이 인간들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 깜빵을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정황을 보더라도 빼박 캔트라는 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저는 본질은 우리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공천 개입. 잊지 말자 당무 개입. 잊지 말자 김건희. 잊지 말자 윤석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핵심은 그겁니다. 계속 이렇게 피해간다고 해서 구린내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저 집 안에 쌓여가는 폐기물들과 음식물 쓰레기들이 넘쳐나는데 그 위에다 이불을 덮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그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방 안에 쓰레기들을 쳐넣으면 오물 냄새와 구린내는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이미 모든 국민들의 팔할이 그 구린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다 맡고 있어요. 맡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지율이 올라가나? 아마 코가 마비돼 있거나 정신승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난다. 우리 집은 깨끗하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엔 쓰레기가 없을 것이다. 그럴 뿐이 아니다. 이러고 앉아 있겠죠.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사안을 합리적으로 상식에 맞게 사안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언급드리지만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그런 관점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좌파다, 반국가 세력이다, 정쟁에 휘말렸다, 야당의 주장을 답습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자체가 정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아니, 동시 시청자 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클립이 좀 더 상단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뉴스 만나봤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재빨리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준석 의원과 칠불사 측의 말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제 좀 본질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리핑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짠. 예, 어제 JTBC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JTBC가 요즘 뭐 거의 그 1일 1 김건희가 아니고요. 1일 3, 4, 5 김건희이거든요.